네, 부산은 김남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남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 14일 일요일 분석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흐름도 그렇고 이제 일요일도 그렇고 좀 이번 주 자체가 좀 월초경마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대끼리 아니면 아예 그냥 고배당 이런 흐름으로 갔는데 일요일 역시도 그럴 좀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관심경주에서 제가 좀 잡아놓은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열심히 하고 한번 좋은 결과로 보답해 보겠습니다. 12월 14일 일요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2월 14일 일요일 준비한 관심경주는요, 좀 연타를 이어갑니다. 부산의 2경주, 이제 2경주를 1참에, 3경주가 2참에, 4경주가 최대매, 2경주, 3경주, 4경주에서 한번 좋은 결과로 보답해 보겠습니다. 2, 3,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400m 8등 마필 협전. 그러니까 이번 경주로 딱 3파전으로 팔려주고 있어요. 먼저 안쪽에 있는 유리 메이스, 그리고 그 옆자리에 있는 스테이쿨, 그 외곽에 있는 로열 크리스털, 3파전을 팔려주고 있는데 부산의 1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왜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러니까 유리 메이스 같은 경우는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현재 좋고, 이마필의 조건은 1번 게이트 2점. 근데 불안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경주 1400m잖아요. 근데 1400 첫거리. 그리고 스테이쿨 같은 경우는 2번 게이트 2점도 좋고 거리 경험이 1600까지. 그러니까 1400으로 거리가 내려왔죠. 그리고 외곽에는 로열 크리스털 1400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인기마 접전이지만은 이 지금 거리 1400, 1600.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냐면요, 항상 경주만은 그래도 저는 거리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메이스 같은 경우는 1200까지밖에 거리 경험이 안 했기 때문에 1400m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내려온 거리 좀 좋고 안쪽에서 전개를 풀어서 스테이쿨 좋잖아요. 좋고 1400 거리 경험이 있는 로열 크리스터도 좋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현장 가면, 그러니까 인기 마필이 대끼리가 이렇게 가요. 대낄. 스테이쿨이 인기 1위. 인기 2위. 근데 다시 말해서 7번 노리자는 거예요. 7번. 1400m 거리 경험도 있고 전개를 풀어가는 조건으로 봤을 때도 2번 게이트 스테이쿨이 선행을 예고했을 때 7번이 바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빠른 마필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뭐 다실바 기수의 그 외곽 선입 전개라면은 충분히 거리 경험을 앞세워서 버틸 여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3위권 로열 크리스털을 노려보자가 이번 경주 부산 1경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 접전으로 인정하는 경주고요. 외곽에 있는 7번 게이트 아예 로열 크리스털을 중심에 세우고 뭐 2번 유리메이스, 스테이쿨, 1번 유리메이스, 그리고 인기도 그대로 뭐 6번 도로시킨,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1경주 7번 로열 크리스털, 2번 스테이쿨, 1번 유리메이스, 6번 도로시킨까지 정리하면서 부산의 2경주 가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 구두 마필 협전.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인기 마필들의 능력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퀸헤드 서브 제 1참이에요. 그리고 현장 팔리는 마필이 이제 판타지 블루, 헤이브라더, 이제 플루토인데 이렇게 대끼리가 가요. 판타지 블루, 헤이브라더.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직전에 한번 노렸던 마필 한번 더 노릴 건데, 그러니까 전개를 풀어가는 과정으로 봤을 때도 좀 구두 마필이 접전이고 좀 따라가는 전개 입전까지 지금 모든 게 완벽합니다. 먼저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헤이브라더 초반 순발력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버티기. 무조건 문 열리면 선행을 나서겠죠. 근데 반면에 이 판타지 블루가 단점이 있습니다. 모래 반응이 안 좋아요. 모래 반응.
그러니까 모래 반응이 안 좋았을 때 인기 1위를 팔려주지만 전 6번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개를 풀어가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을 때 게이트 있고, 그러니까 게이트 문이 빵 열리면 안쪽에서 이제 1번, 2번도 선행 시도를 할 거예요. 뭐 1번이나 2번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4번도 붙고. 근데 그래도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4번이 빨라요. 4번. 용암 블랙의 선행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헤이브라더가 옆에 붙고 아예 이렇게 넘어가 버리거나 선행을 가버리거나, 그랬을 때 이 후미권에 따라갔을 때 판타지 블루는 용암 블랙이나 7번 헤이브라더보다는 초반 소멸력이 없기 때문에 이 뒤로 쳐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필의 습성대로 만약에 모래는 맞고 뒤로 쳐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올라오다 끝날 수 있다, 좀 이런 좀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해답을 찾은 게, 이런 좀 불안 요소가 있다면은 따라가서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은 8번입니다. 플루토. 플루토가 인기 4위예요 현장. 직전에 노렸는데 뭐 엉뚱하게 퀸앤드 서브가 이게 들어왔어요. 현장 바람까지 불면서. 그래서 좀 저도 좀 현장에서 좀 정말 아쉽고 좀 그랬었는데, 이 플루토의 능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플루토의 능력은 따라가는 장점이 있어요. 따라가는 장점. 그러니까 누가 선행을 가더라도 뭐 4가 가고 7이 가고 뭐 1이 붙고 2가 붙고 이럴 때 이 8번 플루토의 포지션은 한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여기 한 요 포지션에 아마 따라갈 거예요. 근데 직경정조도 이마필 3착으로 비록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잘 뛰었거든요. 거꾸로도 남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시면 야 그게 근거가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여기 부산경마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뭐 옛날 얘기지만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거의 뭐 9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플루토라는 마필 자체를 마필이 11전 뛰었어요. 11전. 근데 그 중에 6전을 경윤이가 탔어요. 송경윤 기수가. 근데 보시면 경윤이가 탔을 때 1차 한 번 깨지고 1차 3차.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탔을 때는 이게 다 깨졌습니다. 그냥 다. 그만큼 이 송경윤 기수가 플루토라는 마필 자체 습성을 잘 알고 탈 것이고, 굳이 선행 경험을 할 필요도 없이 그 후미권에 무리한 전개를 안 펼치고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저는 있습니다. 경윤이가 습성을 정말 잘 알아요. 아, 믿고 탈 수 있잖아요. 아, 이 마필은 라스의 끝걸음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마필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알고 기승을 해줄 것이고, 뭐 그러면 라스에서 좀 더 자신 있게 말머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근거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전개가 어떻게 풀리든 이 플루토는 따라가서 라스 한 발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플루토는. 그래서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다는 이유로 한 인기 4위권을 팔려준다라면은 한 번 더 가야 된다. 이게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후미권에 선행가는 마필들 보내주고 따라가는 전개 이점이 좋은 8번 게이트 플루토를 중심에 세우고 부산의 이경주 1차매를 한번 좋은 결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의 이경주 1차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타를 거는 부산의 3경주 이제 국산 6등급 1200m 10두 마필 협전, 제가 준비한 일요일 2차매. 현장 가면 완벽한 덱끼리로 이제 세클타운 퀸 인드가 이제 팔려줘. 덱끼리로. 근데 이번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신마경주잖아요. 신마경주.
그러니까 신마경주인데 세클타운이 주행검사를 뭐 1초 받았어요. 1초 뭐 1? 1초 2, 1분 2초, 1분 1초, 1분 2초. 그러니까 이 주행검사 타임만 믿고 이 마필들이 대끼리가 가는 거예요 지금. 퀸인드나 세클타운이. 근데 이 신마경주에서는 언제든지 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잖아요. 경주를 뛰고 마필이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번 경주 해답을 한 가지 찾은 게 주행검사에서 이미 실경주는 아니었지만 발주 이후에 좀 방해를 받은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앞선에 나서지 못하고 게이트 이탈 이후로 외곽에 있는 마필이 그 마필 안쪽으로 진로를 막으면서 후미권에 쳐주고 라스트 끝걸음 남기고. 그래서 이 마필 능력이 있는 마필이구나. 이 부분은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훈련 상태도 보니까는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고 뭐 게이트 조건에 그래서 주행검사 타임만 믿고 이 세클타운이나 지금 퀸 윈드가 지금 대끼리로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크게 제가 설명드릴 거 없이 좀 믿음이 있어요 제 생각에. 항상 분석을 하고 저도 이렇게 동영상 눌러보고 하다 보면 진짜 이 느낌을 딱 받는 마필이 한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필을 제가 찾아놨고 3번, 5번한테 절대 밀릴 발걸음이 아닙니다. 이번 경주 와요. 그래서 부산의 3경주 이참에는 3번 세클타운, 5번 퀸인드를 아예 이기고 우승까지 할 수 있는 마필을 중심에 세우고 한번 저 3번, 5번의 최저배당 제가 한번 완벽하게 깨보겠습니다. 부산의 3경주 이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m 10두 마필협전. 이번 경주는 제가 준비한 일요일 최대매. 현장에서 인기를 완전 모아준 마필이 이제 네버스톱 희망, 희망 담비, 운주 매직까지 딱 3파전으로 팔려줍니다. 3파전. 그러니까 3파전으로 팔려주는데 그 네버스톱 희망이나 희망 담비, 운주 매직을 놓고 최대매를 들어갈 것 같으면 저는 이번 경주를 최대매를 안 잡았습니다. 근데 먼저 왜 최대매를 들어간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담비, 운주 매직이 현장 하면 3배 팔릴 거예요. 3배. 3배에서 4배. 근데 이 마필들이 왜 불안 요소가 있냐면요. 1600m 첫거리 도전. 1600m 첫거리 도전. 그럼 희망담비 왜 나왔어요? 왜? 선행으로 버틸라고 나왔으면 선행 버티기. 그리고 운주 매직은 추입으로 라스에 한 걸음을 써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추천한 마필들인데 지금 거리감도 없는 불투명한 마필들이 한 마리는 선행 가고 편안하게 선행을 가고 운주 매직은 후미권에 편안하게 따라가서 라스에 올라와야 이 최저배당이 들어와요. 이렇게 딱 희망 담비랑 운주 매직이. 근데 이렇게 지금 불투명하게 1600m 막연하게 들어온다? 저는 이 근거로는 최저배당은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매를 들어가는데 딱 한 번 있는 기회를 잡아보고 싶어요. 기회가 딱 한 번이에요. 노리는 말이. 그러니까 복병이에요. 근데 기회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2번은 없습니다. 딱 한 번. 그러니까 포지션에서 무조건 제가 원하는 포지션에 서야 되거든요. 게이트 문이 열리면 희망담비가 무조건 선행에 가 있습니다. 여기. 무조건 가 있어요. 다실바의 성향상 빠른 마필도 없는 상황 속에. 근데 제가 노리는 말이 여기 가야 돼요. 여기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제가 분석을 해봐도 제가 노리는 말이 2번 옆자리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편성 자체가. 그랬을 때 뭐 거리적인 측면에서 이미 1800m도 거리 경험을 해봤고 근데 매번 아쉬운 부분이 훈련 상태는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왜 5등급에 머물러 있지? 이런데 실경주에 항상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걸음만 한번 트이면 저는 분명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 옆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엔 좀 제가 이제 뭐 기도하겠죠. 들어오라고. 모든 근거로 봤을 때 네버스톱 희망 능력 마필 아닙니다. 희망 담비 1600m 첫거리 도전 운주 매직 첫거리 도전 대끼리를 노릴 이유가 없다. 이런 근거로서 찾아낸 복병 마필의 중심이 아예 세우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2번 옆자리를 제가 노린 마필 쓰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거 있게 찾아낸 부산의 4경주 최대매를 복병을 중심을 세우고 한번 돈이 되는 경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의 4경주 최대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12두 마필협전.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은 인기만 접전 같고요. 어떻게 보면 혼전 경주 같거든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그냥 킹스킹 그냥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킹스킹에 이제 보면 뭐 데뷔 전부터 루키 경주, 루키 신마, 대상 경주, 그러니까 큰 경주에 좀 경험이 있잖아요. 큰 경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쉽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분석을 하면서 계속 팠더니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뭐 안쪽에서는 이래서 될 것 같고 외곽에서는 뭐 저래서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킹스킹을 좀 인정을 하는데 이번 경주를 분석하면서 한 마리 좀 찾아낸 마필이 있습니다. W 복병 한 마리 추천드릴게요. 3보까지 꼭 가져가셔야 돼요. 복병으로 찾아낸 마필은 10번입니다. W 드림레이서. 그 드림레이서를 가만 봤어요. 그러니까 인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고 승급 전에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놓고 때리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런 마필을 그러니까 복병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저도 갖고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발스임도 상당히 좀 부드럽고 이렇게 타고 이게 들어왔다고?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8월 15일 데뷔전 경주 한번 볼게요. 8번 게이트 보겠습니다. 게이트 문 열리고 후미권에 쳐지고 맨 뒤에 따라가요. 맨 뒤에 쳐진 거죠. 그리고 나서 뭐 모래 반응도 조금 안 좋았고 망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를 풀어갔는데 결론적으로 이 마필은 바닥 추입을 했습니다. 1000m 바닥 추입. 바닥 추입을 했어요. 저 뒤에 있어요. 끝에 한번 볼게요. 근데 바닥 추입을 하는데 거의 결승선이 이제 가까이 올수록 마필의 발걸음은 계속 살아납니다. 계속 살아나요. 더 살아나요. 때리면 더 나가고. 그래서 이 당시에 걸음을 남기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근거 하나. 끝걸음이 있다. 이 부분. 그리고 바로 직전 경주 6등급에서 이제 우승했을 때 6번 게이트. 이 당시에도 초반 순발력이 조금 부족했고 이제 서승훈 기수가 계속 몰고 가요. 계속 몰고 가요. 근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이 마필은 1200m를 수만 번 못 돌렸습니다. 계속 몰잖아요, 지금. 모래 맞고 안 따라가니까 계속 몰고 때리고 몰고 때리고 몰고 때리고. 그러니까 호흡 한 번 못 돌리고 이마피는 1200m를 뛰었는데 보시면 끝걸음을 살려서 우승하는 모습 보고
아, 이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이구나. 지금 승급전이고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리고 이렇게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는 비인기 마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마필은 호흡 한 번 못 돌리고 우승을 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 마필은 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있는 마필이에요. 두 번째 근거, 호흡 한 번 못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훈련 영상 한번 볼게요. 청해마. 그러니까 마필 발걸음 발쓰는 자체가 되게 이걸로 하면 이게 됐네요.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마필 발걸음 발쓰임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움을 갖고 있어요. 부드러움.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앞으로 좀 장거리를 가더라도 계속 뛸 수 있는 말이거든요. 상당히 부드럽게 뛰고. 훈련 상태도 상당히 좋고. 외곽에 있는 말이거든요. 붙잡고 따라가서도 라스트에 여유 있는 발걸음. 그래서 저는 이 뭐 훈련에는 확연히 나타나진 않지만은, 저도 그냥 그래도 훈련 이런 걸 보는 눈은 있잖아요. 말을 타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드림레이서는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호흡 한번 못 돌리고 뛰었다. 단거리 1000m에서 걸음 남겼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저는 드림레이서는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오경주는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조금은 어지러운 경주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8번 뭐 킹스킹의 능력은 인정을 하되 10번은 무조건 배팅권에 가져가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보까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오경주, 8번 킹스킹, 10번 게이트 복병권, 드림레이스 이렇게 한번 추천드리면서 부산의 마지막 경주 가겠습니다. 부산의 마지막 6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10드 마필 협전. 그러니까 큰 틀에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게이트 마이 드림데이, 오아시스 레드, 운주가이, 포스트맨인데 인기만 접전. 네, 인기만 접전인데 현장 인기 1위가 대길의 이기가거든요. 마이 드림데이, 오아시스 레드. 2번은 웬만하면 올 것 같습니다. 마이 드림데이. 그러니까 마이 드림데이 직접 연유 타는 거 보고 와, 이러고 들어온다고?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마이 드림데이는 들어와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게. 12번 게이트 봐주세요. 그러니까 마이 드림데이 같은 경우는 게이트도 밀리고, 전 구간 외곽을 뛰어요. 전 구간 외곽 그냥. 게이트 문 열리고 1800m를 그냥 계속 외곽이에요. 그냥 12번 게이트 라인으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거리 손해를 엄청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서 웬만하면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근데 마필이 능력마예요. 능력마. 여기 있잖아요. 계속 외곽 포지션. 이러고 뛰는 거 보고 아, 이 마필 좀 괴물 근성은 있네. 현능음에 있을 마필은 아니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시면. 그러고도 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드림데이 같은 경우는 혼자 2000m 뛰었습니다. 2000m.
1800이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번은 12번 게이트에서 2번 게이트로 내려왔다라면은 대가리 와주는 게 맞습니다. 2번은. 그래서 부산의 마지막은 중심이 2번이다 이걸 설명하고 싶었고요. 대길입니다. 후짝도 6번 운주가이 정도. 크게 뭐 터질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2번 마이드림데이 좀 중심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후차권에 오아시스 레드 그대로 인정하고 6번 운주가이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개 경주 풀어봤고요. 진짜 저도 이렇게 열심히 좀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찾아보고 그 틈이 뭐가 있을까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일요일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